네, 부산시 사갑 이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감을 보면서 그 질의하신 지금까지 의원님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관저 공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내용상에 있어서 이건 대표적인 정쟁 국감, 그리고 특히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안보 불감증에 걸린 국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이고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절차상이나 규정상에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해당 기관이 어딘가에 대한 것도 판단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가장 1차적인 첫걸음이 보안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상관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탐 대실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국감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로 그 측면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는 더욱더 보안이 치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은 보안을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보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이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우리 한국을 통일의 대상, 우리 민족끼리 평화, 자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작년 12월 2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최고 의결 기구인데, 혹시 장관님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평화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남과 북의 관계를 적대적인 국가 체제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반부의 정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군사 행동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준비를 강구하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국회에 해당이 되는 최고인민회의 10차 회의, 이게 1월 15일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라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한국과 관련된 각종 대화 창구들을 모두 다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북한의 제11차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네, 열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김정은의 주장을 헌법에다가 다 명시시키는 겁니다. 이 헌법의 전문에 평화라는 말, 그리고 통일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영토 범위라든지 핵 보유국 이런 주장들이 새롭게 다 들어가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완전히 명시를 합니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사적 도발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군사적 도발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는 이 표에서 나옵니다. 왼쪽에 한번 보시면 제가 저 PPT에 떠 있습니다만 1월달 초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SRBM이라든지 IRBM이나 다양한 종류의 탄도탄이라든지 이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횟수와 강도가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저 존경하는 배준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물풍선 올해 지금 25회째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안감과 안보에 대한 그 위기의식을 지금 고취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김정은이 역대 한 번도 북한의 지도자들이 핵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시설을 방문했지만 공개적으로 언론에 생산 시설을 방문한 적을 노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올해 9월 달에, 지난달에 생산 시설을 방문했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노출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시하기 위한 겁니다. 네. 국내외적 안보 상황이 북한을 우리가 지금 휴전을 하고 상태고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보안의 중요성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느껴보시죠. 자, 이 보면은 대표적인 국제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금 그 헤즈볼라하고 어떤 상태인지는 알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삐삐폭탄을 2년 동안에 구상하고 계획해서 300여 개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동시에 폭발시키게 해서 최소 37명이 사망을 했고 3천여 명이 부상한 사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벙커 버스트로 인해 가지고 폭사했고 사망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이게 위치가 어떻게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언제든지 군사적 감행은 지금의 기술에서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 대통령 혹은 총리 이런 사람들의 정부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런 국내외적인 상황을 보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자, 2001년도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G8 정상회의를 할 때 항공모함에서 숙박을 합니다. 현지에 있는 호텔에 숙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투숙하는 공간에 들어가면은 나올 때 미리 뭐 한 달 전부터 다 그 관련된 경호요원들이 상주를 하지만 나올 때 대소변뿐만 아니고 책, 머리카락까지 다 수거를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순방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용 화장실까지 가고요.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방문하거나 중국을 방문할 때 똑같이 화장실을 들고 갑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정도로 국가 지도자와 수반의 안위의 문제가 국가의 안보와 안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역대 정권들이 항상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관저에 들어갈 때 리모델링 공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그 공사와 관련된 도면을, 그 다음에 공사와 관련된 계약 관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논의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행정적인 의미에서 규정과 절차 위반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가 안위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보안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거나 정인을 신청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국감이 정쟁 국감과 안보 불감증의 국감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